여러분, 그 주호민 씨 부인 요번에 이제 문제가 크게 되고 있죠. 그래서 한수자 씨예요. 제가 이게 이제 이분이 어떤 작품 활동을 해왔는지 한번 검색을 했는데 빨간 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빨간 약. 빨간 맛 궁금해 헌진도 아니고 빨간 약이라는 여러 작가와 함께 작업을 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얘네들이 또 신상털이 한다, 마녀 사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데, 그래도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이건 만악의 진지전 사건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악의 진지전 사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자기네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김일성이라든지,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종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요새 이제 보면은 이런 거하고 이제 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런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야, 세상 감성 다 동원해서 우리 아버지 이 착한 아버지를 빨갱이로 몰았어. 막 이런 게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 문재인이 추천한 그 책에서도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감성이에요. 빨간 약.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빨간 약이 이제 책을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생긴 책이냐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빨간 약이 보면 이런 책입니다. 이게 빨간 약 복양 설명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아이고 이게 화질이 여러분 뚝 떨어지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약 복약 설명회 이런 식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6명의 만화가가 낸 책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교보를 보면은 좀 더 교보에 가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빨간 약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에 대하여래 있고 여기 권영동, 김성희, 김수박, 김옥모, 마영신, 한수저 이렇게 6명의 저자가 쓴 만화가들이 쓴 이런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좌파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진실로 승격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이런 겁니다. 여기 이 책에 이제 두 할머니라는 작품인데요. 두 할머니. 두 할머니가 뭐냐면요. 이 두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들이냐면 50년 전에 북한에서 난파되어 남한 땅에서 반평생을 살아온 두 할머니를 한수자 작가가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북한에 대해서 당신의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 좀 알아요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한수자 작가에게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 좀 알아요라고 그 할머니들이 난파 공작원 할머니들이 묻는 거예요. 악의 축 3대 세습 등만 떠올리는 만화가에게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 수 있어요라고 할머니들은 말한다. 그분의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고 그 난파 간첩 2명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두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박수자 씨의 작품이 진짜 간첩으로 불리는 박종린 선생은 북은 해방 뒤 친일 청산을 철저히 하고 미국 놈들의 공세에도 자주성을 굳세게 지켜왔잖아요. 이런 힘의 핵심은 지도자와 인민의 단결력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머가리가 아프죠, 여러분? 네, 이런 게 이제 한수자 씨의 작품에 나오는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의 출처를 또 물어보신다고 하면 민중의 소리입니다. 민중의 소리. 지들이 종북을 알아? 빨간 약을 출간한 만화가들 종북몰이에 맞짱 뜨다. 할 말은 하겠다며 작당한 만화가들 이렇게 되면서 10만 부 넘어서 종편한테 공격도 받고 난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2015년 9월 12일 아이고 세상에서 공격 한다고 했죠. 전 공격이 아니라 그냥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일이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빨간 약 복약 설명회라고 있다는 그 제가 그걸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했나 봤더니 협동조합 가장자리라는 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가장자리가 어딘지 그 설립자가 누군지 한번 쭉 봤는데 아유 이분이 이렇게 진보신당 쪽이고 뭐 NL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이분이 등장하시네. 홍세화. 요새 NL과 PD가 구분이 잘 안 되죠. 홍세화 학습협동조합 가장자리 설립. 여기서 이제 빨간약 복약 설명회 이런 걸 했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걸 여기까지만 하고 얘기가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출판사가 어디냐 하고 봤더니 보리출판사예요. 보리출판사더라고요. 그래서 보리출판사 이게 이제 보리출판사입니다. 보리가 출간해낸 것도 보리가 펴낸 책 그러면 빨갛냐 이렇게 출판사가 보리출판사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보리출판사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보리출판사들을 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짱깨주의의 탄생 기억나시나요? 짱깨주의의 탄생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보리인문학 이렇게 돼서 어이구야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만화책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중국도 잘못 알고 있어 이런 책을 출판하는 보리출판사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보리출판사 이게 짱깨주의의 탄생 아이고 독서가 문 전 대통령 짱깨주의의 탄생 속에 도발적 제목의 논쟁적이다. 아이고 문재인이 광고해준 그 책 그렇구나. 보리출판사.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보리출판사가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분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있었던 요거 그래서 이거 다시 빨간 약으로 돌아왔어요. 빨간 약에 이제 추천인들 책 속에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추천인들 있잖아요. 두 할머니 한 수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추천인들이 궁금해졌어. 그래서 추천인들이 누군지 봤더니 박재동, 전성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성환 씨가 또 박재동 화백은도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전성환 씨를 좀 찾았어. 그랬더니 황해문화 세월문화재단에서 내는 개간지 그 황해문화의 그 전성환 씨구나. 아이고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출판사에서 출간한 책들을 쭉 봤지 않겠습니까? 쭉 보다 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보리출판사에서 누리집이 있네. 누리집이 있어서 뭐냐면 평화발자국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보리가 채널에서 평화발자국 이런 평화발자국 시리즈 그래서 압록강의 아이들 잘 안 보이시나요? 크게 이렇게 압록강의 아이들 그 다음에 평화발자국 괴물들 이렇게 이 평화발자국 시리즈입니다. 괴물들 그 다음에 문밖의 사람들 그러면서 탈북자 너영나영 구럼비에서 이제 구럼비 바위가 이제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반대했을 때 난리를 쳤던 그 구럼비죠. 자 그래서 이제 보리출판사는 그러면 어떤 출판사야라고 봤더니 와 여기서부터 이제 머가리가 나가기 시작해. 보리출판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봤더니 보리출판사가 변산공동체에서 만든 변산공동체 여러분 되게 그 낯설 텐데 이건 변산공동체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요새 하기 시작했어요. 좌파의 진지전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되는데 윤구병의 출판사입니다. 변산공동체 윤구병 씨의 출판사. 그래서 이 윤구병 씨의 출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환경운동 뭐하고 한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하고 어떤 게 있을까 딱 봤더니 문재인이 책 광고 많이 해줬네. 이건 2019년이면 여러분 문재인이 현역일 때입니다. 현역 대통령일 때 책이 잘 팔릴까 걱정을 해줬어. 보리샘이라 큰 도감 25년 동안 제작을 했다. 소년 농부에서 철학 교수 다시 농부로 제 몸을 움직여라. 절망할 틈이 없다. 윤구병 선생님은 어쩌고저쩌고 농부 철학자 윤구병 선생님이 보리출판사가
펴낸 보리새미라 큰 도감 10권을 보내주셨습니다. 동물도감 바다물고기 쭉쭉쭉쭉쭉. 윤구병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루는 생명체들과 하나가 되는 공감의 느낌은 우리 삶의 질을 북돋아줍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현역 시절에 책 광고를 해줬더만. 이야. 지금 설명을 하다가 완전히 옆으로 빼기 때문에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부 철학자 윤구병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상공동체 1995년에 윤구병이 설립했다. 생활공동체, 농사공동체 이렇게 되고 이후 이게 여기가요. 대안학교의 모태 같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안학교들이죠. 대안학교들이 변산공동체를 기본 모델로 해서 대한민국 대안학교들이 생겨난 이 변산공동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좌파 대안학교의 모태 같은 곳.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리출판사가 윤규병이 만든 출판사 2009년부터 대표였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배경이, 그러니까 주호민의 부인 한수자 씨의 작품을 내놓은 출판사를 보니까 이게 점점 얘기가 커지죠. 야, 이 사람들의 이런 뒷배경, 이런 배경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다니. 출판 활동을 같이 하다니 제가 경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좌파하면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 미투. 한국 여성의 전화가 이렇게 고마울 때가. 변산공동체학교는 공동체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 올해 3월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변산공동체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문제 제기한 피해자는 2014년 졸업 후에도 공동체에서 졸업생 구성원으로서 생활했다. 가해자는 당시 대표이자 공동체 학교 교장이었던 자로 20여 년을 공동체에서 살아온 피해자가 존경하고 따랐던 담임교사였다. 가해자는 공동체 학교 내 자신의 절대적인 지배력과 피해자가 자신을 교사로서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서 진짜 사랑을 가르쳐주겠다. 아이고. 서로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접근. 약 2년 3개월간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은 상황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간 것으로 둔갑했다. 사건은 은폐되었다. 됐는데 이 사건이 결국은요. 최종적으로 밝혀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막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시스에서도 나왔고. 학교 성폭력이 상식대별로 학생의 날 거리 나온 스쿨미트 여기서도 이제 쭉 나오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묻혔습니다. 대충 덮인 건가 아니면은 뭐 이 사건이 끝까지 가가지고 누가 처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 제가 그게 못 찾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럼 묻히지 않은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검색해 보는 거에서는요 피드백이 누가 발각돼서 이렇게 처벌됐다 뭐다가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경우 대개의 경우 조용히 묻힌 건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구병 씨에 대해서 프로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1943년 전남 함평 출신이고요. 1967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셨고 1972년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을 나오셨고 76년 뿌리 깊은 나무 역시 초대 편집장이셨고 81년 충북대 철학과 교수를 했고 89년 한국철학사상의 공동대표를 했고 88년 보리기획 현 보리출판사 이걸 설립을 했고 95년 변상공동체학교를 설립했고 이렇습니다. 잡초는 없다. 실험학교 이야기, 모래 아래 사랑, 철학을 다시 쓴다. 꽃들은 꿈을 꾼다. 내 생의 첫 우리말, 있음과 없음,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네, 특별기고 우리는 하나다. 요런 분이 이렇게 돼 있다. 저는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로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식량 자급 없는 자주국방은 말짱 헛소리다. 재정임의 문답쇼 오마이뉴스에서 윤구병 보리 출판사 대표. 이렇게 돼 있다. 정자권은 소유는 새 정부 경자권은 소유는 야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건 여러분 경자권은 농부에게 소유는 국가가 이건 여러분 이거는 공산주의인데요. 땅을 국유화하고 경자권 이거는 공산주의의 국유화 와 그러면은 생량 자급이 가능한가? 새 정부에게 바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게 이런 2017년 이런 사람 봤죠. 이런 데에서 이제 짱깨주의의 그 탄생이라든지 아까 발자국 시리즈라든지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빨간 약을 주민 작가의 부인께서 쓰셨더라.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만화가 6명이었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이들은 형성이 되어 있구나.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이게 좌파의 진지전을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네요.